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용호 기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호 기자에 대한 사생활 폭로가 지난 9월 달에 나왔었죠. 폭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김용호 기자가 잠정 은퇴 선언을 했고 그로부터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용호 기자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주도했던 사람이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싼 인물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호 기자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진호 기자였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 사장과 이진호 기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김용호 기자와 관련된 논란이 어떤 식으로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탁 사건과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유튜브 채널 중에 서사장TV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김용호 기자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주도했었는데요. 당시 해당 채널에서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은 김용호 기자가 업장에서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녹취한 자료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호 기자가 평상시에 연예인들, 특히나 이제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김용호 기자의 사생활이 폭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김용호 기자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한마디로 사과드린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오겠다면서 술에 취해 있었고 건방졌었고 오만했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김용호 기자가 잠정 은퇴 선언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논란과 관련돼서 취재를 하는 게 있고 그거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따로 방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은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TV에다가 이진호 기자의 영상을 띄워놨던 것인데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 사장은 김용호 기자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진호 기자의 영상을 저렇게 띄워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 사장, 이진호, 김용호 세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이진호 기자와 가로세로 연구소 사이에는 갈등까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진호 기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그리고 김용호 기자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호 기자의 영상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진호 기자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알고 보니까 서 사장이 바로 그 광안리 형님이었던 거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영상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김용호 기자에 대해 폭로가 나왔던 제일 처음 영상인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사장TV라고 돼 있고 프로필을 보니까 사랑의 뺑소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뭔가 서 사장과 사랑의 뺑소니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블로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로그에는 서사장TV 유튜브 채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서사장TV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서사장이 과거에도 몇 차례 앨범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는 서사장을 서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윤이라고 하는 서사장과 이진호 기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처음에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폭로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김용호 기자를 폭로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진호 기자가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죠. 이진호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 사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서 사장이 김용호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것은 철저하게 사적인 복수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 사장의 본명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경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2010년도에 데뷔했던 발라드 가수이고 작년에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까지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 사장은 김용호 기자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이진호 기자의 영상을 띄워놓음으로써 마치 이진호 기자와 같이 김용호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려고 했지만 정작 이진호 기자는 뭐라는 겁니까? 서 사장 혼자 하는 일인 것이고 자기는 오히려 서 사장이랑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용호 기자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 기자였을 때 서 사장을 만났을 거다. 그런데 김용호는 자기보다 더 서 사장을 가까이에 뒀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 서 사장이 한마디로 이중첩자였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모든 내용들을 녹취를 해놓고 약점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뒀다가 그렇게 7년 8년 가까이 김용호를 형령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이번에 그렇게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 사장과 김용호 기자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저렇게 녹취록을 공개해서 김용호 기자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진호 기자와 서 사장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이진호 기자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용호에 대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서 사장이 이진호 기자에 대한 녹취록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겠고 사이가 지금 멀어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진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공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9월 초입니다. 자기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당하게 맞서겠다. 공개를 해봐라. 라고 이진호 기자가 얘기했던 게 9월 초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기에 드디어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이진호 기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서 사장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올리기 직전까지 계속해가지고 다뤘던 사람이 바로 영탁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탁 씨 소속사의 이재규 대표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죠. 영탁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로 내세웠던 게 바로 뭐냐면 음해 세력과 한때 행동을 함께 했었던 내부 고발자 C, 그 사람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해 세력, 그 유튜버로 지목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진호 기자였습니다. 그럼 질문해볼까요? 그 이진호 기자와 음해 세력이라고 하는 이진호 기자와 한때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영탁 씨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폭로를 한다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 사장인 것이죠. 이진호 기자는 서 사장의 본명이 김경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3개월 전쯤에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재규 대표 측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무슨 뭐 영탁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희한한 정체 모를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김용호 기자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갖다가 음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거, 그리고 그거를 건수 삼아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일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됐었는데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재규 대표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 사장 두 사람이 주도로 하니까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실은 바뀌지 않죠. 이미 오프라인 행사조차도 영탁 씨는 점차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김장훈 씨와 같이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 라이브를 취소했었죠. 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재규 대표 측에서 영탁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진짜 지저분하게 논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누가 끼어 있으니까 서 사장이라고 하는, 이미 자기 스스로 지저분하게 놀았던 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이재규 대표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재규 대표와 영탁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추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까? 제발 좀 자중하시고 부끄러움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